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자, 회장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남부봉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진성호라고 합니다. 헌혈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피 보유량이 2주치 아닙니다. 2주가 아니고요. 예. 평균 5일 미만에 있습니다. 5일 미만이요? 네. 거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즉 국가 재난 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혈액이 부족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헌혈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헌혈 좀 해주시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혈관에 좋은 음식 몇 가지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이제는 식재료예요. 시금치를 활용해서 간단한 시금치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시금치에는 피를 맑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는데 흔히 먹는 이 시금치를 어떻게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나? 조리법도 사실 간단하잖아요. 멸치 육수 800cc예요. 그러니까 4컵을 넣고 끓이고 있는데 새우 있죠, 건새우. 이거를 한 주먹을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건새우는 전자레인지에다 딱 3분만 돌리면 건새우에서 안 좋은 냄새가 좀 날아가요. 그러면 털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건 시금치 한 단입니다, 한 단. 근데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데쳐서 넣어야 된다, 데치지 않고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시금치가 지금처럼 연할 때 이런 애들은 그냥 넣는 게 좋고요. 너무 억세다, 데쳐서 넣으면 여기서 날 수 있는 풋내라든지 억센 걸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 시금치가 그렇게 억세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바로 끓여도 돼요. 그래서 양념은 얘는 된장이지만 된장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깎아서 한 큰술 정도면 된장에 너무 진하지 않고, 된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된장 맛이 진짜 약간만 나게 구수한 맛만 주고요. 제 채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된장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된장에는 요 생강이 반드시 들어가요. 된장의 그 텁텁한 맛, 된장의 그 안 좋은 냄새들을 요 생강 조금이 그 냄새들을 없애줘요. 된장 맛이 되게 깔끔해지는 거죠. 커피 스푼으로 한 개 정도 이렇게만 살짝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진 마늘은 깎아서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치액으로 좀 간을 맞출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다가 우선 한 3큰술만 참치액을 넣은 다음에 시금치를 안 넣었잖아요. 얘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단을 넣었는데 시금치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피를 맑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으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신 봉사단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똥손 여러분 이거 많이 드시고 피, 헌혈 많이 하시자고요. 자, 여기에다는 이제 맨 마지막에 파만 조금 넣어주시고 고추만. 피를 이런 속도로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헌혈도 이 칼질하는 속도로 헌혈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하나. 고추에도 영양 성분이 되게 많거든요. 고추는 이렇게 드실 때 시체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금치국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 또 이대로만 우리 똥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진짜 시금치국이 이렇게 쉬운 거야?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해장이죠. 해장 가게죠. 이 맛 자체가 그동안 먹어봤던 맛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맛이에요. 건새우를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돌려서 하면 더 맛있어요. 피를 맑아지는 요리,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어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등어탕. 추어탕처럼 끓이는 거. 그렇죠. 네, 추어탕처럼 맞습니다. 끓여요. 울진 쪽에서 옛날에 선장님들이 이제 드시던 그런 메뉴예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하기도 쉽고. 오늘의 식재료는 한 300g의 시래기를 준비했는데요. 시래기도 괜찮고 우거지도 괜찮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줄게요. 고등어 한 캔인데요. 국물째 다 넣으세요. 여기서 얘를 으깨주세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주면 싹 으깨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된장 2큰술이에요. 저는 눈대중으로 해도 거의 딱 맞습니다. 고추장도 3큰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집에서 이제 육수를 넣으시면 더 좋아요. 멸치 육수를 1리터를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제가 수북히 했잖아요. 이 정도면 마늘 2큰술 양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강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네. 여기다 좀 얼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2큰술에 청양 고춧가루를 넣고 끓기 시작해서 5분만. 여기다가 이제 내 취향에 맞게 저는 한 2큰술, 3큰술에 참치액이라든지 국간장, 멸치 액젓 이런 애들로다가 이제 간을 맞춰주시고 여기다가 후춧가루 톡톡톡톡톡. 전문가 맛을 내려면 여기다 산초가루 같은 거를 살짝 넣어도 되는데 이거 한 끼 먹으려고 또 산초가루 사실 수 없으니까 후춧가루만 넣어서 그냥 드시고. 뭔가 이게 여기에 이게 설탕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조금 쓰면 얘가 감미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살짝 넣어주면 맛이 확 달라져요. 딱 먹어보면 맛이 와우. 왔어. 진짜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좀 약간 칼칼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드셔보시면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 넘어가서. 아니 임장은 뭐 미원 날씨가 없으면 요리 못하나? 다 합니다. 왜 그 시원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더운 날에 시원하다는 거. 네. 대박입니다. 이거 보면 예. 피가 맑아질 것 같습니까? 피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투명해져가지고요. 피가 맑아질 것 같다는 이제 맛이니까요. 꼭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 3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고등어 김치조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2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너무 묵은지면 이렇게 한번 씻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쭉쭉 찢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얘는 진짜 조금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었으면 얘를 씻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부러 제가 2가지를 준비해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쭉쭉 찢어서 이것만 봐도 배고프시죠? 하얀 밥에 넣어서. 예. 그러면 피가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하얀 밥에다가 고등어 한 젓가락 해서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헌혈합니다. 이거 4분의 1 포기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이렇게 2마리를 준비했는데요. 모든 생선은 여기 있죠, 핏기. 여기를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검은 피막이 있으면 거기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여기 지느러미, 얘를 깨끗이 그냥 따주시면 돼요. 고등어가 크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진짜 비린내가 딱 맡아봤는데 너무 심해 라고 하면 쌀뜨물 한 컵에 식초 한 반 큰술 넣어서 15분만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조직감이 더 단단해지면서 고등어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국민 생선인 만큼 좀 저렴하기도 하고 뇌 건강이라든지 혈액이 좋다라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생선 가지고 맛있는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컵에 물을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쌀뜨물도 좋고 아니면 멸치 육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거 없다, 참치액을 4큰술 넣어주세요. 자, 된장 이렇게 수북히, 고추장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 그냥 부으세요. 여기다 부어서 이거 졸이는 거예요. 이제 센 불로 뚜껑 열어놓고 해요. 왜 그러냐면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야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생선의 비린내까지 같이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센 불, 물이 반 정도 남았다, 불 줄이세요. 김치가 푹 익도록 자박해질 때까지 쫙 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진 마늘 2큰술, 생강은 1티스푼, 커피 스푼을 하나만 넣으세요. 여기다 지금 저 3큰술에 지금 고춧가루 넣었어요. 일반 고춧가루보다 이거 청양 고춧가루라고 써 있죠. 이런 게 좋아요. 고춧가루라고 하면 색깔만 내고 매운맛만 주는 게 아니고 생선의 비린 맛들을 많이 잡아줘요. 그러면 얘도 이제 다 될 때까지 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국물이 거의 없죠. 이렇게 자박해지면 불을 줄이시고 설탕을 수북히 해서 이렇게 깎으면 한 5g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더워지면 면 요리 빼놓을 수가 없죠. 김치말이 냉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에 소면 있으면 소면으로 하셔도 되고 우동으로 가지고 하셔도 돼요. 냉면 사리가 있다, 냉면 사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멸치 육수가 500cc예요. 500cc에다가 참치액 3큰술 넣었어요. 그래서 간간하다 싶으면 돼요.
그리고 집에 약간 신김치가 있으면 이렇게 체에다가 걸러서 요 국물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집집마다 이제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약간 넣어가면서 신맛을 보세요. 김치 국물로 신맛만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지금 요만큼 남았으니까 김치 국물이 이제 200cc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 반 큰술에 설탕을, 면 요리는 약간 또 달달한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람수로 하면 7g, 8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단맛만 잡아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냉면이 있어서 냉면 사리를 한번 삶아 볼게요. 냉면 사리도 이거 보통 뭐 몇 분 삶으라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조리법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시중에서 파는 면들은 끓기 시작할 때 면을 넣고 한 2분 정도 끓이면 쫄깃한 면발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고명으로 이제 대파, 청양고추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은 살짝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칼질 잘하죠.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겉면 같은 건 더 삶아야 되는데 얘는 숙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처음에 딱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상하지 말라고 주정이에요. 알코올 처리하는 거라 그 냄새가 나는 거니까 쉬거나 그 냄새가 아니에요.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칠감농산 면을 강력 추천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씻을 때는 오래 씻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정 냄새가 안 나서, 그리고 뭐 집에 얼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얼음물에 한번 씻어주면 면이 훨씬 더 쫄깃쫄깃거려요. 저 여기 거예요. 아까 제가 칠감농산 얘기했지만 여기 거라 광고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고추를 올리고 여기다가 김치말이니까 김치를 송송 썰어가지고 고명으로 조금 이렇게 올리고 김가루를 살짝 올려서 깨 뿌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얼음 동동동동 띄워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쉬운 김치말이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겨자를 넣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고 이제 저희 조리가 나왔습니다. 김치 국물 넣으니까 더 맛있어. 웃음이 절로나요. 새콤하니. 이어서 당근 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당근이 또 그렇게 또 우리 혈관에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갈지 않고 채를 썰어서 한번 전을 한번 붙여볼게요. 최대한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 300g짜리 하나를 이렇게 채 썰어 놨어요. 전을 이대로 붙이면 이제 사실 이제 먹으면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죽여야 돼요. 너무 소금으로 많이 절이지 말고 여기다가 살짝을 한 요 2꼬집 정도의 소금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30초 정도만 살살 이렇게 버무리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숨이 죽으면 이제 물기가 생기거든요. 금방 숨 죽죠. 그러면서 이제 수분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럴 때 집에 이제 부침가루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한번 짜요. 부침가루에 간이 돼 있어서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른 찹쌀가루, 생 찹쌀가루를 넣게 되면 얘가 화전처럼 너무 질어져요. 마른 찹쌀가루를 넣으면 약간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물에 개는 게 아니고요. 수분감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이라고 해서 막 기름을 많이 둘러서 하는 게 아니고 굽는다는 개념이에요. 약간의 수분감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찹쌀가루. 자, 이렇게 옷이 익었죠. 4큰술 정도의 찹쌀가루를 넣는데요. 옥수수 전분을 한 2큰술 정도에 이렇게 훨씬 더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집에 육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육수를 좀 사용하시면 좋은데 약간의 이제 수분감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큰술에 육수라든지 그냥 맹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이제 팬에다 한번 지져볼게요. 전 부칠 때는 기름이 작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을 부칠 땐 기름이 작으면 오히려 기름을 그 재료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판으로 다 부칠게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거 동그랗게 하나씩 해도 좋은데 오늘은 이제 한 장으로 부칠게요. 접니다, 저. 이래서 너무 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후식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양파를 가지고 껍질 차를 한번 만들 거예요. 요 껍질이 정말 좋은 거예요. 겉껍질 버리고 요 속껍질 있죠. 말려놓으셨다가 냉동실에다가 봉투 담았다가 그냥 물에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수로 써도 좋지만 밥할 때 넣어도 끝내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파 뿌리를 육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요 양파 껍질 가지고 요 차로다가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 한 1리터를 넣고 끓이고 있는데 10분만 끓이면 얘가 노란 육수가 되면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파 껍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물 대신 차로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 이거. 이게 잘.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예? 그래도 한 조각은 어우, 먹어야지. 드세요. 아니야. 제가 진짜 오늘 저 깨달은 것도 좀 많고요. 그리고 좀 반성하는 좀 자리가 됐는데 앞으로도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되면 헌혈하는데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헌혈은 사랑하라.